네,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저는 검찰청 폐지를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지났고 그 1년 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그동안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안은 국민 생각하면서 대국민 투표까지 했으면서 이번 개혁은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법안에 맞는 안성맞춤의 참고인들을 부르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열애하고 논의되는 이 명제는 애초에 참과 거짓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찬성과 반대라는 이야기로만 시시비비를 가릴 건지 몇십 년간 반복했던 이 신상공개 제도처럼 검찰 개혁도 몇십 년을 반복할 것인지 그 사이에 피해자는 불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1년째 같은 얘기를 힘겨루듯이 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핑퐁 수사에 고통받고 유능한 검사들은 떠나고 국민들은 자신이 질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에 자문을 가도 여전히 대책은 세우지 못한 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갔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건 너무나도 큰 로망인 걸까요? 피해자들은 검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자신의 피해 회복을 뒤로한 채 검찰이 폐지되기 전에 빨리 사건을 끝내야 한다며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 지금은 빠른 판단을 한 뒤에 어떻게 피해자들을 보호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정치 수사가 문제라면 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나라의 기관을 없애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에 기관을 함부로 없앨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법리적 해석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 사건이 처음에는 상해 사건으로 접수가 됐고 경찰 단계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장애 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단계여야 됩니다. 제가 김미애 의원님께 드린 청바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제에 대한 방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재판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할 거란 생각에 피해를 입자마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야 됩니다. 300만 원이 넘는 선임비를 범죄 피해를 입고 감당할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기에 자신이 틀렸다는 사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식구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어느 쪽이든 수사를 그대로 가져가야 할 수 있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구태여 완성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면 검사가 억울하면 공론화를 하라는 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 흉악한 CCTV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원에서 재판장 앞에서 범죄 피해자임을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밝혀야 되는 그 카메라의 영상만큼은 아직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영상은 저에게 아직도 PTSD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의 노력이 필요한 사법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기관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하니까요. 사적 제재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적 제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적 제재는 공적 제재의 미비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피해자 조사 권리 강화. 피해자들이 이런 법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청렴하게 살면 됩니다. 지금은 마치 범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서 피해자로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불구속 재판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이나 생기면 더욱더 빠른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근거로 국가배상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상금을 받진 못했습니다.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예산을 소진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차례 공론화를 하고 나서 추가 예산까지 확보됐지만 여전히 제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양측이 힘겨루기를 끝내지 않으면 곧 국가배상으로 뒤덮이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모두 국민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검사님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김세희 변호사님이 제 1심 수사검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검사님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매일 고개를 높이 들어야 끝이 보일 정도의 서류 더미를 처리하느라 야근은 일상이 되고 공판에 나가면 랩을 하듯이 말해야 할당 사건들을 겨우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재판이 질비했습니다. 그들도 국민인데 마치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시선, 그것 또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2차 가해자를 신고하러 갔을 때 한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건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무안함도 느꼈지만 그 사이에 그 공무원에게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윗사람들이 개혁, 변신이라며 바꿔대는 시스템 탓에 갈려나가는 것은 성실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도 지쳐있고 책임질 일만 만들지 말자는 마음으로 가득한 눈빛이 있는 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벌하고 없애는 사회에서 지금의 어린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당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저는 실제로 검사님들에게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대전고검장님이신 김태훈 검사님은 자신이 한 잘못이 아님에도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간적인 사과를 해주셨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님은 편지로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들이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곁에 서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검찰이 모두가 다 괴물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모두를 일반화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고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들이 이제야 겨우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해당 지원이 언제 다시 정착해서 발전할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흔들릴 거라면 범죄 피해자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으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재판도 다 끝나가고 제게 이 변화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되기 전 그 고달팠던 피해 시절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고 그런 시절을 다시는 겪게 하기 싫어서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현안을 이야기하는 기득권들은 개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잠시만. 아까 제가 당시에 피해자께서 착용했던 바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게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다가 DNA 결과가 나와서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또 수사검사였던 분이 처음부터 이게 DNA 감정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록으로 다 남겨뒀었고 이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항소심에 이르러서 DNA 감정 결과가 나왔고 공소장 변경을 하기에 이르렀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린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모든 단계에서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그 겉핥기식으로 이 범인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DNA를 감식했을 뿐 성범죄 검사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심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2심에 가서도 DNA를 검사를 하려면 성범죄와 관련된 동기를 파악하려면 이 지퍼나 아니면 단추 그리고 안쪽에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님의 지시도 있었기도 하고 거의 110여 점의 이 청바지의 이 일부들을 다 감식을 해서 가해자의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출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증거에서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모든 논의에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이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된 건 맞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